안녕하십니까, 푸티즈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최근에 엄청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200년 역사의 브룩스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챕터 11 뱅크럽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법정 관리. 저희 저번에 유튜브 편에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브룩스 브라더스는 사라질까요?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댓글을 좀 달고 다른 분들도 막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이 있자마자 불과 며칠 안 있다가 뱅크럽시 파산을 신청을 해버렸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죠? 네. 그 댓글을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한 몇 달 전부터 그 미국 내에 있는 이제 그 제조 공장들 그게 되게 자존심처럼 지키고 있었던 미국의 그런 뭐 셔츠나 자켓을 만들던 뭐 공장 3개 정도를 이제 팔려고 내놨다 이런 기사들이 떴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주변에 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런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지금이 브룩스 브라더스의 메이드 인 USA 셔츠를 살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시기다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그런 얘기가 돌고서 막 저도 샀고 그 친구들 다 하나씩 사고 이 그 가운 저희가 입을 만한 그런 사이즈는 다 팔렸어요 그 사이에. 그러고서 몇 달이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드디어 그 파산 신청을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서 야 이게 또 하나의 그런 뭔가 상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네. 주인이 사실 이태리 사람이잖아요. 그 클라우디오 델 베키오라고 저기 엄청 부잣집 자제분이시죠. 저보다 엄청 형님이신데 지금 60대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룩소티카라고 엄청 뭐 거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안경 아이웨어 브랜드를 모두 다 거의 통폐합한 그런 분의 이제 첫째 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전 세계적인 그런 뭐 억만장자가 아니고 조만장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조만장자인 분인데 이제 어쨌든 뭐 크게 보면 패션 그 산업 카테고리에 있었던 집안이니까. 그렇지. 이제 그 브룩스가 그 전에 그 영국의 막스 앤 스펜서라는 좀 중저가 이제 백화점 브랜드에서 브룩스 브라더스를 인수해서 사업을 마구 말아먹다가 이제 그거를 되게 싼 가격에 보다 못해서 2002년도에 인수를 했다고 하죠. 막스 앤 스펜서가 샀던 가격에 3분의 1만 내고 사실은 잘 산 거지. 투자로 보면. 그리고 저는 이 뱅크럽시 신청, 파산보호 신청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도 하다 말아먹어서 힘드니까 그냥 또 막 이러고 하나? 막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다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거든요. 좀 있지. 같이 이제 저희도 거래를 많이 해보면 불리하면 그런 일을 많이 벌려요. 일부러 파산보호 신청을 해서 법정 관리를 들어가서 맞아요. 채무 변제를 받고 또 다시 뭐 오픈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걸 되게 볼살리노 같은 애들은 뭐 한 여섯 번인가? 저희도 당했어요 그거를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물건을 못 받고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띄이고 근데 그 다음 시즌에 삐띠오머에 갔더니 나타났어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그대로 새로 같은 자리에서 스탠드를 또 열었어. 분명히 그 지난 시즌에 파산했다고 해놓고서는 그런 일이 되게 허비해서 이제 또 이탈리아 사람이 되게 유명한 브랜드 가지고서 돈 벌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말아먹었구나 라고 이제 좀 색안경을 끼고 봤다가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그때 인수할 당시에 처음에 했던 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던 부분들 뭐 원단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고 뭐 사이즈도 개판이고 메이킹 안 좋아졌냐 퀄리티도 엉망진창이고 뭐냐 이랬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부활시킨 어떻게 코어 보면 원래 그 브룩스가 하고자 했던 코어를 집중해서 다시 바꾸자라고 하면서 디자인도 다 바꾸고 컬렉션을 다 개편을 하면서 뭐 3년 만인가 만에 흑자로 다시 돌아서고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눈치를 안 보면서 자기의 그 경영 철학을
해왔던 그런 방식의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부자고 돈을 막 벌 필요가 없고 엑시트를 할 필요가 없으면 그렇지. 아주 이상적인 경영 방식이죠. 그렇죠. 이 브랜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모든 헌신을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되게 롱텀 비전을 가지고 잘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뭐 벌써 18년 정도 그러니까. 됐으니까 진짜 롱텀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 바지 사장도 그렇고 신발 사장이 한참 브룩스 브라더스를 기웃기웃거리면서 뭘 사고 할 때가 그 시절이지. 이미 이분이 인수를 해서 브룩스 브라더스를 잘 운영하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아마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브룩스 브라더스를 기억하는 게 탐 브라운 콜라보레이션 블랙 플리스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뭐 몇 년 동안 했다는 것 자체도 뭐 상당히 그때는 완전 핫했죠. 최고였죠. 이렇게 런웨이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도 브룩스에서 그걸 사서 입고 클래식을 좋아하던 저도 사실은 그걸 사봤어요. 퀄이 뭐 끝내줬죠. 좋았어요. 대박 셔츠 같은 퀄이었지. 거 되게 좋았어요. 그런 진짜. 옥스포드의 원단에 막 마음껏 쓰고 막 맞아요. 아주 대단했죠. 맞아요. 근데 아마 저는 그 클라우디오 델 베키오라는 사람이 그 연령대도 그렇고 보면 아마 그 이태리 사람 옛날 이태리 남성들 멋있었던 멋쟁이들의 브룩스 브라더스에 대한 사랑에서 어렸을 때 되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아트 회장님 지아니 아넬리가 사실은 또 되게 유명한 옥스퍼드 버튼다운 셔츠를 버튼을 딱 풀어서 입는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해낸 사람인데 아마 그 당시 이태리 사람들의 눈에는 60년대니까 가장 전 세계에서 파워풀한 경제력을 지닌 가장 멋있는 남자들이 입는 가장 멋있는 나라의 브랜드가 결국 브룩스 브라더스였다. 그때 되게 힙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왜냐면 그때만 해도 다 이탈리아에는 이런 테일러링 비스포크 수트라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을 그렇죠. 거고 그 어느 동네마다 다 정말 사르토가 있었겠죠. 최고라고 하는 사르토를 즐비한 시기였을 텐데 그 브룩스 브라더스를 즐겨 입었다고 하는 게 그런 뭔가 돈 많은 회장님의 쿨한 그런 거지. 쿨함 그 당시에는 힙함. 굉장히 쿨한 거지.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주변에 그 옷을 관심이 있던 사람 남자들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플루언스 엄청난 인플루언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태리 남자들이 브룩스 브라더스에 가지고 있는 애정도라는 게 생각보다 대단히 네, 맞아요. 깊어요. 네. 그 사실은 이런 흐름에 전조들이 되게 앞에 많았어요. 근데 이게 브룩스 브라더스는 저는 나름대로 되게 오래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뭐 저희 출장 뉴욕 맨하탄 가면 맨날 가던 데가 그 랄프 로렌 하우스 있잖아요. 랄프 로렌 맨션 없어졌잖아요.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없어졌어. 거기는 랄프 로렌의 뭐 완전 성지 같은 곳이었는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 랄프 로렌도 힘드니까 팔아버린 거잖아요. 제이크로 한참 막 유행하고 막 끝내주게 막 하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금 허덕대고 힘든 브랜드가 되고 몇 년 동안 지금 이 가구책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이제 허덕허덕대고 있는 걸 보이는데 결국은 그 제일 큰 형님격인 브룩스 브라더스도 우리랑 비슷한 입장이네요. 우리랑 비슷한 실정이네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허덕허덕 그렇죠. 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네, 하고 있는. 이게 같은 이 사업하고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이해도 가면서 저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전조라는 게 보이죠, 근데. 맞아요. 그 자세히 쇼핑하는 사람의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보면 랄프 로렌도 그렇고 제이크로도 그렇고 안 좋아질 때 보면 뭐가 안 좋아지냐면 메이킹이 후져져. 원단이 되게 나빠져. 제이크루가 되게 한참 그 저기 미키 드렉슬러가 갭에서 제이크루를 옮겨서 맞아요. 제이크루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제이크루가 엄청 핫한 브랜드가 되고 리커 스토어 이런 거 생기고 막 생기고 막 소호에다가 막 쫙 매장 생기고 이럴 때는 진짜 괜찮았어요. 제이크루 카탈로그를 미국에 출장 가서 갖고 와서 나눠주면은 막 마케터나 이런 VMD 하는 친구들이 막 환장을 하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던 시절에는 맞아요. 제이크루가 너무너무 핫하고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품질도 좋고 입을만 했어. 어느 순간에 가서 살려고 가서 봤더니 막 셔츠 원단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봉제도 너무 엉망인 거죠. 좀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서 몇 년 후에 막 와장창창 막 빠지기 시작하고. 맞아요. 네. 브룩스 브라더스도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브룩스 브라더스도 비슷했어요. 그 청담동 매장 사거리에 있었을 있었을 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그래도 그게 다 구색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뭐 그런 메이드 인 USA 뭐 수트랑 블레이저도 다 있었고 뭐 오리지널 그 버튼다운 셔츠도 있었고 잘 안 팔렸지만 심지어 알든 그 그렇지. 코도반 구두들도 그렇지. 있었고 섞여 있었고
그 초반에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회사 다니고 이랬던 시절인데 거기 매장에 이렇게 퇴근한 길에 들려가지고 구경하면서 뭐 이렇게 그치. 넥타이 하나 사오고 뭐 비싼 건 못 샀지만 뭐 그런 재미가 되게 쏠쏠했었거든요. 가면은 요런 계열의 룩을 하고 싶으면은 그래도 베이직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매장 중에 하나였었어요. 내 생각엔 거기는 계속 적대였을 것 같아. 한국에서는. 그렇지. 근데 다른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게 저희가 막 그런 뭐 메디슨 매장 가고 그럴 때만 해도 안에 일단은 매장에 들어가면은 구경하는 데 하면 한 시간 걸렸단 말이죠. 재밌죠. 아, 재밌었지. 막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근데 결국엔 다 사면은 막 몇백만 원을 써야 되니까 못 사고 구경만 하고 나오고 뭐 큰맘 먹고 돈 모아서 거기 이제 그 브룩스에서만 나오는 그 알든 모델이 있거든요. 그치. 알든에서 제작을 하는 네. 얼라인드 뭐 페니로퍼인데 코도반인데 뭐 얼라인드야. 근데 그거는 이제 알든 레이블로는 안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사러 가면은 또 거기에 구두를 뭐 30년 동안 판 아줌마랑 또 막 얘기를 하면은 또 뭐 구두 얘기를 또 한 30분 이상 하고 앉아가지고 그분이 엄청 전설적인 분이었죠. 이렇게 딱 보면 사이즈가 사이즈랑 윗수가 딱 나와. 이런 그런 분이 계셨다고. 맞아요. 저도 한 마지막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전설적인 판매 사원들도 있었고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옛날에 그 지금 알든의 사장님의 아버지가 그 아직 알든을 운영하고 있을 때 브룩스 브라더스 매장에서 랄프 로렌을 만났다. 맞아요. 랄프 그때 로렌이 이제 납품을 계속 했으니까 이제 회의를 자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랄프 로렌이 이제 직원이었는데 브룩스 브라더스에 브룩스 브라더스 직원이었는데 그 알든 사장님한테 나는 이거 만들어줘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엄청 열정적으로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랄프 로렌은 되게 어리고 이 알든 전 사장님은 되게 이제 조금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때 표현으로 그 랄피 좀 이렇게 캄다운하고 좀 천천히 해.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일화도 많이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건 알든 내부 그 오래되신 임원분들이 이런 얘기 해주시고 그러는데 되게 재밌던 시절이었겠죠. 그리고 알든과 브룩스의 관계는 정말 이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콜라보레이션 아닙니까? 그냥 미국이죠. 미국 그 자체. 그냥 미국의 가장 유서 깊은 브랜드가 가장 유서 깊은 슈즈 메이커에서 오더를 계속 내면서 신발을 생산을 한다. 심지어 알든은 요즘처럼 콜라보레이션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브룩스 브라더스의 로고로 붙어서 나왔죠. 신발을 생산만 해준 거지 알든이. 저희가 그거 보러 가는 큰 재미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이게 일단 라스트랑 겉에 가죽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뭐 스티치도 엉망이고. 네, 그러면 딱 보면 되게 싸구려 구두 같은 거를 이제 팔기 시작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런 메이드 인 USA 블레이저 같은 게 점점 옵션이 줄어들어. 그 오리지널 폴로 셔츠라고 하는 옥스포드 버튼다운 셔츠가 라인에서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뭐 그런 넌 아이언 막 이런 거 나오고 메이드 인 USA가 점점 줄어들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좀 무리수를 계속 두지 않았나? 원래 미국 스타일을 되게 고수하면서 이거가 더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를 계속 좀 더 노력을 하면서 알리고 그거를 더 얘를 더 지켜냈으면은 그러니까 사이즈는 줄을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운영해봐서 알지만 이상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소비자들이 막 슬림핏을 원하고 이러면은 막 정신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막 한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사실 숏텀 솔루션을 막 내놓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고객들의 니즈와 유행과 그다음에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오리지널리티와 이런 거를 동시에 잘 줄 수 있는 거를 근원을 잘 이렇게 전달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상적인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뭐 또 재미있는 브랜드가 나타납니다. 네, 뭐 제이크로도 힘들고 랄프 로렌도 힘들고 브룩스 브라더스도 힘들었는데 아이비 스타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루해진 거예요. 뭐 타미 피거 이런 건 말할 것도 아니고 지금 막 그 밖에도 되게 근데 많은. 그런 저는 좀 다르게 보긴 해요. 왜냐면 랄프 로렌이랑 타밀 피거는 90년대 되게 영스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 힙합 개념으로 그렇지. 한번 자리를 매김을 한 게 또 있어서 있었지. 그렇지. 그 랄프 로렌도 사실은 되게 힘들다가 최근에 이게 약간 이제 스트리트 패션이 약간 아이비나 프레피록으로 나이티스 모드.
그게 90s 무드가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약간 인기를 계속 끌면서 예전에는 그런 완전히 힙합 스트리트 풍의 옷이 계속 강세를 입다가 이제 자꾸 이제 다 조금씩 이제 지겨워지니까 이게 결국엔 그 90s 무드 안에서의 그런 이런 아이비 클래식 무드가 또 약간씩 이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랄뽕이라고 하는 말도 다시 막 이제 유행을 하고 이게 그 스물스물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랄프 lauren이 되게 잘하는 거는 랄프 lauren도 막 힘들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막 말 그대로 매장도 막 많이 철수하고 뭐 저도 그거를 뭐 뉴욕 가면은 그 랄프 lauren 매장을 다 돌아다니는 게 엄청 큰 낙이었는데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WR 같은 경우도 뭐 몇 개 있었던 거 하나로 다 합치고 그냥 뭐 이런 식이었는데 뭐 홍콩에 있는 매장도 없어지고 뭐 계속 그랬었는데 랄프 lauren 같은 경우는 브룩스 브라더스는 워낙 트레디셔널이었고 근데 랄프 lauren은 약간 그 뭐 약간 흑인 문화도 좀 담고 약간 더 좀 이렇게 힙하게 계속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폴로 스포츠라던가 뭐 랄프 lauren인데 이런 뭐 리조트 컬렉션 이런 것들을 되게 스트리트 무드화 시키면서 다시 그 옛날 아카이브를 요즘 걸로 재해석하는 컬렉션들을 한 몇 시즌 동안 계속 보여줌으로써 다시 좀 그 젊은이들한테 포지셔닝이 됐다. 파밀 피어도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 90s 무드에서 입을 때는 약간 티셔츠 같은 건 좀 돌아오는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랄프 lauren 정도로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두 개는 약간 좀 그렇게 다시 좀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애들이 막 나타나죠. 로잉 블레이저스. 되게 충격적이더라고. 우리가 하고 싶다,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진짜 이미 뭐 저희가 뭐 칭찬하지 않아도 지금 시장이 너무 뭐 뜨겁게 반응을 해주고 그럼. 있으니까.